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25년 12월 14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화물차 번호판 시세는 이번 주에도 변함이 없죠? 예, 이번 주에도 변함이 없고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 2,930만원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750만원, 개인 중형 1.5톤 초과 16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50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 16톤 초과 3,400만원, 트레라 5,300만원, 5톤 덤프 3,60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트레라가 최근에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혹한기로 접어들면서 물동량이 그만큼 없는 거죠. 수익이 없으니까 찾는 사람도 없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죠. 예. 그래도 개인 소형이 저 번호판 시세를 유지하는 게 신기합니다. 개인 소형은 그래도 꾸준히 사고 파는 율이 많아서 이 금액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개인 중형이에요. 개인 중형 같은 경우는 지금 2,500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더 소폭 하락할 것 같아요. 네. 예. 대표님, 그리고 최근에 개인 소형 전기차가 소폭 하락했잖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가 하락한 것은 지금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끝났어요. 올해는 끝나고 내년 2월 중순경부터 시작되니까 전기차 매매가 없는 거죠. 신차를 뽑아서 번호판을 달아야 되는데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내년으로 다 밀려 있기 때문에 소형차 넘버도 빠진 거죠. 예. 그렇다면 내년에 보조금이 나오면 시세가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나요? 전기차 넘버는 그렇게 시세가 큰 틀로 오르고 내리고 아니고, 전기차 사시는 분들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오르고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예. 다음 주 전망을 그럼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 역시 큰 틀의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개인 중형만 더 소폭 하락할 것 같아요. 예. 왜 그렇게 보시죠? 지금 개인 중형 팔려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있는 재고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매입을 못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분들이 팔려고 전화 오는데 빠져야 저희도 다시 매입을 하는데 빠지질 않기 때문에 다음 주는 더 내릴 것 같아요. 예. 이번 주 화물차 거래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분은 72년생인데 전라도 광주 옆에 화순에서 저희하고 통화를 몇 번 했거든요. 저하고 통화를 몇 번 했는데 이 친구가 그 지역에서 전기 화물차를 사가지고 택배 일을 시작하려고 전기 화물차 하이탑 높은 거 그걸 찾는데, 이 친구는 저희 유튜브 채널을 그동안 꾸준히 구독해 계셔갖고 저희 찐팬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본인이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그 매물을 찾아갖고 직접 오셔가지고 저희하고 상담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인천에 있는 매물이 더 조건이 좋고 가격대가 저렴해가지고 인천에 있는 매물로 사가지고 내려가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기차 넘버도 저희가 보유한 게 있어가지고 전기차 넘버하고 전기차까지 같이 진행을 해가지고 저희가 서류를 미리 광주로 내려보내가지고 월요일날 구청에 인가가 들어가게 되면 일주일 안에 다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도 소 목장을 크게 하시더라고. 한우를 한 250마리 정도를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 일자리가 생겨가지고 이 차를 사가지고 우체국 택배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젊은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잘 하실 것 같더라고. 예. 1톤 전기차 냉탑을 사가지고 가신 거예요? 1톤 전기차 하이탑 높은 거죠. 탑차는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와요. 저상탑은 지하에 들어갈 수 있게끔 아주 낮은 거. 그 다음에 정탑은 제조사에서 처음부터 탑 자체를 정탑은 저상탑보다 약간 높죠. 뒤 문짝으로 구별하는데 뒤 문짝에 장석이 2개가 붙어 있는 것은 정탑.
그 다음에 하이탑은 서가지고 사람이 이럴 수 있게끔 높이가 좀 높죠. 정탑 같은 경우는 사람이 쓰면은 이렇게 목을 구부려야 되는데 하이탑은 구부리지 않아도 될 만큼 좀 높으니까 이러는 조건이 좋으니까 하이탑을 요즘은 좀 선호를 하세요. 네. 정탑보다는 하이탑으로 가는데 그래서 하이탑을 사가지고 본인이 직접 어제 운전해서 내려갔는데 일주일 하면은 그게 이제 영업용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예, 예. 1톤 탑차를 가지고 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탑차는 거의 택배죠. 전에는 디젤 차 가지고 탑차 가지고 일을 했는데 지금은 LPG 차량이나 전기차 아니면은 택배 차량으로 갈 수가 없어요. 택배차 자체를 못 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PG나 전기차로 해서 그 지역 키로수를 많이 뛰지 않는 지역에서는 전기차로도 충분히 채선성이 맞으니까 전기차로 바꿔가서 택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우체국에 택배 일자리가 생겨가지고 그걸 맡아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예. 그분은 일자리를 미리 이렇게 알아보고 그다음에 차량을 구매하신 경우네, 그죠? 그렇죠. 우체국에서 며칠까지 차량을 가져가서 일하세요 해가지고 그걸 맞춘 조건 하에서 차를 사가시는 거죠. 네. 예, 예. 이왕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더 얘기 좀 하겠습니다. 대표님, 화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차만 자꾸 알아보잖아요. 이게 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사무실에도 종종 그런 분이 오는데 주위 사람 말만 너무 믿는 거죠. 야, 탑차가 돈 내더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데 탑차를 가서 선뜻 사가지고 적응을 못하면 다시 팔고 카고로 바꾸고 카고 하다가 또 적응을 못하면은 벤 종류로 바꾸고 이거는 본인이 차를 먼저 사기 전에 내가 무슨 차로 어떻게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구상을 갖고 해야 되는데 주위 사람 말만 듣는 거죠. 네. 야, 무슨 차로 이러니까 돈이 잘 벌린다더라 그러면 그 사람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내 체형에 맞는 차를 사가지고 일해야 낭패를 안 보는 거죠. 네. 예,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탑차가 어느 구조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윙바디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막연해 와가지고 윙바디 사러 왔는데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실 거예요? 그러면 용도를 제대로 모르시더라고. 윙바디가 돈 많이 번다니까 윙바디 하려고 그래요. 윙바디 같은 경우는 선진 물류 시스템으로 해서 공항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차량인데 그런 개념을 잘 모르세요. 그리고 바 묶고 끈으로 바 묶고 포장치고 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탑차를 선택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만약에 콜바리를 한다고 되면 탑차를 가져가면 콜바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하도 못 들어가고 실을 수 있는 물건이 한정되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차종이 뭘 원하는지 그걸 자연스럽게 좀 파악을 해가지고 오셔야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떤 분이 와서 물어요. 화물차 뭐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제가 반문하죠. 뭘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하면 안 돼요? 이런 대답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부지기수예요. 네. 예. 그럴 때 대표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차를 먼저 선택하지 말고 저희가 하루짜리 선탑도 해주고 이틀짜리 선탑도 무상으로 해주는 게 있으니까 벤 종류도 선탑해보고 카고 종류도 선탑해보고 본인 체형에 맞는 걸로 선택하세요. 그래요. 우리는 다른 데 같으면 그러겠죠. 이거 사러 왔으니까 이거 하세요. 그러지만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고 일단 본인이 원하는 차 가지고 일단 선탑을 한번 해보세요. 이 차가 맞는지 이 차가 맞는지 그러고 나서 추후에 결제하고 진행하셔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줘 자기는. 네. 예, 예. 지금 이 영상 보면서도 화물 초보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화물 일을 하시려면 내가 무슨 일을 할 건지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차종을 선택하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네네. 대표님, 오늘은 화물차 초보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초보자가 절대 손대면 안 되는 화물이 정말 있나요? 있죠. 위험물 같은 경우는 위험물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실어 날려야 되는데 위험물이나 장제물이나 돈 되니까 무조건 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고가 제품을 실었을 때는 그 제품에 대해서 책임을 다 져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하고 나서 그 고가 물품을 실어야 되는 거죠. 예, 예. 위험물은 아무 차에나 실으면 안 되네요. 그러면요, 위험물 차량 스티커 붙은 하나의 차에서 실어야 되고 위험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위험물을 실어야 되는 거죠. 예, 예. 위험물은 당연히 피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조심해야 될 화물은 뭐가 있어요? 오던 차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스푼, 양식기,
스테인리스 제품을 한 차를 싣고 가다가 고속도로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게 대파가 됐거든요. 그런데 적재물보험을 들지 않아 가지고 이 친구도 파산한 사례예요. 그래서 고가의 제품을 실었을 때는 꼭 적재물보험을 드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적재물보험을 들지 않으면은 일반 보험으로는 내가 실은 물건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잘못되면 고가 제품을 실고 사고가 나면은 파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일반 화물 중에도 조심해야 될 게 있나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가전제품을 실어 날린다든가 이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포장을 제대로 해가지고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돈을 아무리 많이 받는더라도 이런 걸 실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요즘 이사화물도 많은 것 같던데 이것도 조심해야 할까요? 이사 화물도 요즘은 다 지금은 포장으로 다 이사를 하는데 아무나 가서 이사 화물을 실 수 있는 게 아니고 미리 가서 지금 요즘은 어떤 식으로 일하는 거니 본인이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서 인부 겸 차량까지 같이 가서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알아야 인부 겸 해서 이삿짐도 나를 수 있는 거예요. 초짜들이 가서 하기에는 좀 경험이 없으니까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당근 같은 데서 소량 이삿짐 같은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그죠? 그래서 저희한테 선탑 며칠 전에 선탑해주고 저희 유튜브 찍은 친구도 당근마켓 같은 데서 물건 배송이 오면은 인부까지 데리고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무슨 물건을 어떻게 실어야 된다는 그걸 알기 때문에 쉽게 하는데 일반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고가 제품을 싣고 가서 파손시키면 그걸 다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제품 좀 가급적 삼가를 해야죠. 예. 무게가 너무 무거운 화물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무게가 너무 무거운 화물은 실을 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초보자들은 그 균형을 못 맞춘다고요.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차가 전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될 수 있으면 너무나 고가 제품이나 위험한 물건이나 중량쯤은 좀 피하는 게 어느 정도 답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부피가 큰 화물 있잖아요. 예. 이건 어때요? 부피가 큰 화물은 누구나 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장제물만 전문으로 실어 날리는 기사분님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실어 날리는 거지 누구나 실어 날리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장제물 실어 날리는 분들은 벌써 오랜 경험에 의해서 물건을 어떻게 싣고 어떻게 묶어야 되는까지 다 공식이 있는데 초짜들이 가서 그걸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돈이 되더라도 좀 피하는 게 나은 거죠. 예. 살아있는 동물도 운송하던데 이것도 어렵나요? 주변에서 가끔 보죠. 닭을 실어 날리는 차가 있고 돼지를 실어 날리는 차가 있고 소를 실어 날리는 차가 있고 일반 동물을 실어 날리는 거는 그 나름대로 틀이 있어요. 그 틀에 넣어가지고 배송을 해야 운송을 해야 동물들이 움직이지 않아 갖고 사고율이 적은데 일반 차 카고 차량에다가 동물을 실어 날리고 갖고 가다가는 동물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문제가 되니까 정해진 틀에 있는 차들만 움직이는 거죠. 예. 동물은 아무 차나 실은 게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은 결국 화물 초보자들은 콜바리 위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죠. 모든 차량은 전문성이 있는 거죠. 본인의 규격에 맞는 차량에 따라서 적재물, 장재물이 큰 짐을 실어 날리는 차가 있고 동물을 실어 날리는 차가 있고 일반 콜바리로 적은 물건을 실어 날리는 차가 있고 그러니까 그 차종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화물 초보자분들에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화물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무슨 차를 선택하지 말고 많은 차량을 봐가지고 나의 적성에 맞는 차량이 뭔가 내가 무슨 일을 할 건지 거기에 맞는 차량을 선택해야 실수가 없으니까 아무 차량이나 선택하지 마시고 전문가들 조언을 구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차량이 뭔가를 정확히 알고 시작하시는 게 실패할 확률이 좀 없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화물차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처럼 화물 초보자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지 안 하고 차를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그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화물 시작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또는 자기가 직접 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생각하신 다음에 그에 맞는 차종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재였습니다.